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낮 한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에서의 하루는 뭐 1년과도 같고 여의도에서의 한 시간은 뭐 한 달과도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정치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회 조직 가운데 가장 그 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또 심도 깊게 얽혀 있는 게 이 정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10년 지기, 20년 지기, 30년 지기가 하루아침에 왼수가 되기도 하고 이 모든 어떤 인간 공산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판 여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동훈 전 위원장의 현재 처지를 생각해 봤을 때도 저는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참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구나.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어 있고 어제의 적은 한동훈한테는 어제의 적은 오늘의 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으로 바뀌는 게 한 전 위원장의 현재 위치인 것 같아요. 원래 적이었던 사람은 또 적이고. 자,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대표 출마를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모두가 다 예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의도의 사무실도 지금 꾸리고 있고요. 그리고 23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일 날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공개를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라고도 얘기를 했냐?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잘해서 보수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출마가 공식화가 됐고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의 친구였던 사람이 어떻게 적으로 바뀌어 있는지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 일단 타자가 누가 있습니까? 조정훈이 있습니다. 조정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전 위원장 덕을 많이 봤죠. 물론 조정은 의원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이준석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박근혜 키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같은 경우도 박근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입지가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전부 다 한 번도 나는 박근혜를 배신한 적이 없다, 은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잖아요. 제가 보기에 조정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뻔뻔함, 그 정도의 어떤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어야 그래야지 아마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정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동훈의 덕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어떤 얘기까지도 했습니까?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라고 하는 어대한 여론 조성은 해당 행위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왕이 되고 싶다면 답할 책임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얼핏 들어도 이미 개소리고 헛소리죠.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다음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요. 조정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싶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누구를 경고하는 거죠? 누구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까? 조정훈은?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아니 당대표는 한동훈이 될 거다.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누가 내고 있는 목소리입니까? 당원들이 내는 목소리입니다. 정말 애써 친윤과 그 친윤의 쫄따구 역할이 나오고 있는 조정훈 같은 사람들, 이철규가 됐거나 조정훈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애써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당내에서 한동훈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한동훈의 지지율이 40%나 떨어졌다. 이딴 소리 나고 앉아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당내 지지도 역대급을 찍었잖아요. 한동훈이 59%를 찍었습니다. 40%가 떨어져가지고 59%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한동훈의 원래 지지도는 99%였습니까? 누가 도대체 어대안이 됐거나 당대표는 한동훈이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를 내냐고요.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까?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세력이 바로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의 60%가 친윤, 저 찌끄러기들 가지고는 안 된다. 구태연하고 진짜 뺏지밖에 생각하지 않고 권력의 아부나 할 줄 알고 국민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 친윤 인간들과는 절대로 국민의힘이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게 바로 국민의힘 당원들 60%의 의사입니다. 조정훈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아니면 우리 당은 절대로 안 된다. 한동훈 대표는 어떤 오류도 없는 사람이다 하는 분들이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한동훈이 오류가 없다고? 따라서 다른 분들이 나오는 걸 막는 여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누가 도대체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걸 막았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친윤 쪽 인간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개딸들이나 민주당도 안 할 법한 이라는 말은 너무 심한가요? 개딸이나 민주당이 할 법한 그런 짓거리를 지금 친윤하고 앉아 있습니다.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철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짜 뉴스 퍼뜨리고 저질스러운 그런 어떤 음해를 하고 그거를 막 전략이라고 쓰고 있다라는 것도 진짜 지나가던 개도 안 웃을 것 같습니다. 하는 수준하고는 진짜 그런 어떤 짓거리나 하고 있고 가짜 뉴스나 퍼뜨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도대체 한동훈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고 한동훈 말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와서는 안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나오든지 간에 한동훈이 이긴다라는 것이지 누구도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친윤 쪽에서 맨날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지 한동훈 쪽에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친윤을 공격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맨날 방어밖에 안 해요. 수동적으로 방어밖에 안 하는데 뭔 갈등이고 자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갈등을 오히려 만드는 건 맨날 친윤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나경원 의원까지도 이제 친윤계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친윤과 그렇게 꽉 손을 세게 잡지는 못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지금이야 뭔가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친윤계랑 손을 잡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 당대표에 나올 것이냐 이거를 봐야 되죠. 일단 계속 해가지고 시간은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동훈은 견제는 또 했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정당이 더 뿌리와 역사가 깊고 우리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고생하신 분들이 존중받는 정당을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마치 그러니까 뭐 한동훈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역사가 없는 사람이다. 이번에 그냥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읽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존중받는다. 그러니까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가치와는 약간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른바 친윤들이 하고 있는 사상 검증도 나경원 의원이 약간 이제 묘하게 그거를 또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한다라 그래가지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20일까지도 끝까지 고심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경원 의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명 복병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한 것인데요. 원 전 장관의 그 출마 선언하면서 하는 메시지가 유의미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된다. 그 당정 일치를 강조한 것인데 아무래도 이게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견제구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렇죠? 당정 일치가 돼야 된다. 즉 친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한 팀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굳이 강조하는 거는 한동훈과의 또 차별성을 두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엘살바도르를 특사로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민다? 원희룡을 민다. 친윤도 원희룡을 민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라인을 좀 잘못하시게 된다면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윤들은 어차피 나경원 의원과 한 배를 못합니다. 그 인간들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에요. 절대로 한 배를 못하고 제발 제가 나경원 의원한테 읍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타이밍에 제대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우뚝 쓰셔야지 친윤 쪽에 라인 탔다가 진짜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나경원 의원과 친윤은 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친윤과 한 배를 탔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일단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한 전 위원장을 배신했다라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번에 한 전 위원장을 제일 처음 만났던 게 원 전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원팀이 돼가지고 야 원희룡은 서울시장하고 그리고 또 한 전 위원장은 대권 후보가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그림이다라고 했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정치인의 그 근본적인 본성. 모든 정치인은 권력의 최고를 꿈꿉니다. 원 전 장관이 서울시장에 만족할 리가 없죠. 당연히 대권을 생각을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한 전 위원장도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를 생각해 봤었을 때 일단 시기 자체가 한 전 위원장이 당원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으니 약간 이제 숨고르기 몸을 좀 움츠르기 위해 가지고 한 전 위원장을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당대표로 나오는 걸 보면서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 그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당대표를 노리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 보여요. 원 전 장관이. 왜냐하면 원 전 장관이 이미 2011년도에 경험한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 진짜 폭망하고 몇 년 가까이나 정계에서 은퇴했던 게 원 전 장관이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권력을 등에 입고 뭘 한다? 그런 생각 없을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입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의 입지일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나오는 수순으로 일단 저는 보고 더 깊게 가가지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이 돼가지고 이철규 등등과 하나가 돼가지고 친윤이 지금 원희룡을 민다. 실제로 친윤은 원희룡을 밀 수 있지만 원희룡이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걸쳐놓은 수준이지 꽉 잡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친윤은 꽉 잡고 싶겠지만 원희룡은 꽉 잡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판단하신다면 지금 이철규 등등 친윤에 올라타서는 안 됩니다. 정치 세면 진짜 끝장이 나실 수도 있고요. 원전 장관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 것이지 권력에 아부하고 친윤에 아부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